2번 문제도 별 하나 잡아주시고요. 틀린 것 뭐 이랬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개공이 신고할 때 신고서 말고 뭐를 내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개공이 신고를 한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그동안의 개공이 물론 이제 훌륭한 개공도 많이 있고 준법 잘 하는 개공도 있었는데 뭐를 하는 그 개공도 꽤 있었냐면 시세 조작. 이 시세 조작 관련해서 어떤 식의 이제 시세 조작을 많이 해왔냐면 개공들이 자전거래. 자전거래가 뭐죠? 자기들끼리 막 사고 팔고 계속 돌리는 거. 이제 이런 자전거래를 통해 시세 조작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신법을 개정해서 올해 개정한 거예요, 이것도. 예, 개정해서 뭘 바꿔버렸냐면 개공이 이제 신고할 때 2월 10일 전에는 개공이면 그냥 믿고 신고를 받았는데 2월 10일부터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너네 이제 자전거래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신고서 외에도 뭘 가져와? 계약서 4번 가져와. 역시 이제 원본은 등기소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계약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를 가져와. 그러면 받아줄게.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개공이 신고할 때도 두 개 들어가야 돼. 계약서 4번과 계약금 지급을 우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 1번 옆에다가 점점점 해주시고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같이 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네. 근데 공동중개를 했는데 일방이 거부한다. 일방이 거부한다. 그러니까 공동중개에서 일방 거부라는 거는 개공 2명 이상인데 한 명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고를. 그러면 추가되는 게 있어. 추가. 요거 계약서 4번하고 계약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플러스 뭐 단독신고 사유서. 요거까지 들어가야 돼. 단독신고 사유서. 예. 다만 이제 요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개공이 신고할 때도 2월 10일부터는 원래 첨부 서류가 없었는데 이 두 가지가 생겼다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번은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해라. 7일이면 너무 길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교부해야 돼? 지체 없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한가요? 아니면 안 급한가요? 네? 급하지. 예. 7일이면 아마 숨 넘어가도 10번은 더 넘어갈걸요? 예. 어제도 영화가 딱 끝났는데, 그, 엔딩 그 장면이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절반은 일어서더라고. 절반은. 그러니까 상황이 딱 봤을 때 완전히 끝날 상황이 되니까 절반은 일어서. 참 지체 없이 잘,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그런 거 낭비하는 거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지체 없이. 예. 자, 3번에 거래 당사자는 개공으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뭐 하지 말. 요구, 조장, 방조 해서는 안 되고 이거 하나라도 걸리면 얼마가 되려? 500가 되려. 그리고 4번은 매수인이 자금 조달이랑 입주 계획서를 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규제 지역이나 실거래가가 6억 원 이상인 주택 같은 거 그런 거를 우리 신고서하고 분리해서 제출하기를 희망한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수가 누구한테 주는 게 싫은 거야. 개공한테 주는 게 싫은 거야. 그러면 자기가 따로 내고 싶으면 분리해서 이거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는 게 맞아요. 대신 며칠 안에 내야 돼? 네? 30일. 네. 그러니까 매수인이 직접 낼 때는 30일.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줄 거면 개공한테 줘서 개공이 제출하게끔 만들 거면 며칠? 이때는 25일.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개공한테 줄 거면 25일. 매수인이 자기가 낼 거면 30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세무관서 그 밑줄 한번 잡아주시고요. 네, 신고관청 밑줄. 신고관청은 참고로 시군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세무관서는 무슨 세를 과세하고 이제 취득세는 아니고 국세. 예. 우리 시험이 이제 7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70여일.
근데 취득세라고 하면 안 되지. 그죠? 국세. 예. 신고관청은 지방세. 예, 이렇게 답변하세요. 예. 그죠? 예. 그러면 세무관서는 국세, 신고관청은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과세제로 제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 그것 때문에 과세 자료로 활용하려고 신고를 받는 거지. 예, 뭐 그런 의미라고 새기시면 되겠고요. 자, 13번에 우리 토허제 안에 있는 그 허가 대상 면적 이상의 과수원. 과수원이면 농지에 들어가죠? 매매계약 중개하고자 할 때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물었는데 허가구역 안에 허가 대상 토지이므로 가장 먼저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을 체결시켰다. 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했다라고 했을 때 질문, 그래서 허가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 그러니까 무효예요. 안 받았기 때문에 무효인데 얘네들은 허가를 받을 생각은 있고 없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무슨 무효라고 하냐면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별표. 그런데 허가구역 안에서 아예 허가 없이 본 계약을 체결해버렸다. 그러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은 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뭐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 가계약 형태로 이제 체결한 거야. 어차피 허가 안 떨어지면 이거 의미가 없으니까 해서 그거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을 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당사자가 확정되니까 그렇게 해서 허가 신청 들어가는 거죠. 1번은 어때요? 맞았고 2번 허가관청에 허가가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면 허가가 떨어졌다. 그럼 매수인에게는 두 가지가 의제됩니다. 뭐 의제, 뭐 의제. 거민도 의제되고 그리고 만약에 농지 같으면 농취증 의제.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의제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별표 하나씩 좀 잡을게요. 거민도 의제, 농취증도 의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토지거래 허가 떨어지면 거민과 농취증이 각 의제된다. 3번 갑은 매도인에게 거래 대상 토지의 지목이 과수원이 지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취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할 필요가 없지. 왜 할 필요가 없어요? 허가구역 안에 농지는 농취증 안 받아도 돼요. 뭐를 받는 게 관건이에요? 허가. 어차피 허가 안 떨어지면 계약을 못하니까. 그래서 허가 떨어지면 농지증은 의제 되는 거니까. 3번이 틀렸고 4번 갑은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안에 신고는 하여야 돼. 신고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뭐는 해야 돼? 신고는 해야지 당연히. 그리고 이 신고할 때 소공의를 대행시켰다. 대행시킬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자, 14번 신고서 작성 방법 틀린 것 뭐 이렇게 물었는데 얘도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외국인이면 두 가지를 꼭 적어야 돼요. 채색 잡을게요. 뭐하고 국적과 매수 용도를 꼭 기재하거나 뭐 혹은 체크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일단 국적을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어요. 한국 사람은 왜 안 적어? 그렇지.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니까 얘가 한국인이구나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한국 사람은 매수 용도도 안 적어요. 매수 용도는 외국인만 체크합니다. 1번은 맞는 얘기예요.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신고서에 공동으로 아까 여기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공동으로 뭐 또는 뭐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은 누가 하고 일방이 하고 여기다 우리 별 그러니까 공동신고한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럼 공동신고한다는 것은 무엇을 공동으로 해라?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라. 제출은 혼자 해라. 제출도 둘이 와서 같이 할 필요는 없다. 3번 투기과열 지구 안에 소재하는 주택이다. 그죠? 그럼 투기과열 지구 안에 소재하는 주택이면 실거래가를
따지고 안 따지고? 안 따지고 불문하고, 예, 불문하고 6억 원 미만이든 6억 원 미만이지든 않든 이거 무조건 제출해야 된다. 예, 그래서 3번 틀렸네요. 그죠? 예, 실거래가. 그리고 얘는 뭐까지 내야 돼? 자금 조달 계획서 말고 자금 조달 증명서류까지 다 들어가야 되겠죠? 예. 4번에 임대주택 분양 전환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여기다 우리 채색하고 별표 하나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자,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가령 전세 사라. 근데 얼마짜리 전세 사냐면 50억짜리 전세 사라라고 할 때 임대주택이냐? 그런 거 아니고 예?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강자 아니면 약자 누가 들어가는 거야? 경제적으로 좀 약자들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들어가는 거야? 응? 신혼부부는 임대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들어가나? 아, 그런 제도 있어요? 특공이라고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 예, 그거는 특별 공급이고. 신혼부부는 임대주택 들어간다는 거 못 들었는데? 예. 취약계층, 예를 들자면 뭐, 편부모 가정이나, 예? 아니면 월남하신 분들 있잖아요. 왜 북한에서 살다가 월남에서. 그럼 그 사람들한테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특별히 공급하는 게 임대주택이거든요. 근데 이런 임대주택은 순수한 임대주택일 수도 있지만, 일정한 기간을 살면 분양으로 돌려주는 임대주택도 있어. 그러니까 반쯤은 내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순수한 임대주택하고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이 어떤 게 더 좋은 거야? 이게 훨씬 좋은 거지. 근데 이 분양으로 돌려주는 임대주택은 법인 사업자만 가질 수 있어요. 여기다 그래서 개인 들어가면 X야. 예. 그래서 분양 전환 임대주택은 무슨 사업자만? 법인 사업자만 이거 가질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한 2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을 적을 때 실제 거래한 면적을 계산해 적는 건 맞는데 집합 건물의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무슨 면적을 적어주래? 전용 면적. 그러면 집합 건물 말고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 이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별표 하나만 할게요. 여기 되게 잘 출제되는 항목입니다. 자, 15번 검증 체계. 이 검증 체계는 검증 시스템이에요. 검증 프로그램인데 누가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있냐면 국장은 검증 체계를 검증 그 시스템을 뭐 해라? 구축 운영해라. 이렇게 법으로 의무를 딱 국장한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장이 이거 구축 운영하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위탁을 현재 주고 있는데 최적의 기관이 어디죠? 예,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곳에다가 위탁을 할 수 있다 아니고 위탁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 여기다가 주려고 우리 이 규정을 만든 거예요. 실제 한국부동산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신고관청은 뭐 할 거냐? 신고관청은 이 검증 체계를 활용해서 그 적정성을 뭐 해라? 검증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그리고 그 검증한 결과를 밑줄 한 번만 잡을게요. 신고관청은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1차적으로 먼저 보고해야 돼. 시도지사에게 먼저 보고하고 그 시도지사는 그거를 다 취합을 해서 예를 들자면 이 동네에서 시도지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시도지사라고 하면 그렇지. 안양시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경기도지사가 취합할 게 엄청 많잖아요. 경기도 안에 이 신고관청이 얼마나 많아. 시군구로 끝나는 데가. 그러니까 그거를 다 취합을 해서 매월 10일까지 국장한테 이거를 보고해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보면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 그리고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보고해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매월 10일까지 보고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원래 개정 전 제도였어요. 예, 개정 전에 이게 실제 있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뭐를 딱 좋아해? 닥쳐서 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월 10일까지 보고해라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1일도 있고 뭐 9일도 있고 8일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싫어해요. 언제 해? 딱 10일에 맞춰가지고 성격적으로 딱 맞춰서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 담당 공무원은 며칠 날 퇴근도 못해. 10일 날. 왜 못해요? 이거 다 취합받으면 국장이 장관 입장에 장관실에서 이제 인터폰으로 띵 눌러서 보고 들어왔니? 뭐 이거 다 취합했니?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그거 하려면 어떻게? 퇴근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바꾸면 이 분산될까요? 응? 매월 10일이면 10일 날 다 들어오니까 이걸 분산을 시키려면 1일부터 말일까지 분산을 시키려면 이걸 바꿔주면 되잖아. 10일을 뭘로 바꾸면 돼? 매월 1회로. 이렇게 바꿔주면 며칠 날 하라고 없잖아. 그러면 이제 뭐 가령 서울은 1일 날 할 테고 경기도는 2일 날 할 테고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꾼 게 이거예요. 이건 개정 후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전과 후를 이렇게 비교해서 왜 바꿨는지 의미를 좀 파악하시면 되고요. 3번 그래서 틀린 거야. 매월 1회가 아니라 매월 10일이 아니라 1회로 바꾼 겁니다. 4번 시공관청은 그 결과를 세무관서의 장에게도 통보해줘야 돼요. 그래야 국세 부과를 위한 자료로도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과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16번 변경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일단은 여기 한번 밑에 박스에 내려가 보면 거래 지분 면적 요거 3개 밑줄 한 번만 잡아보시고요. 요렇게 3개는 뭐도 되고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됩니다. 그렇죠? 네, 요거 3개는 2개 다 된다. 일단 요거 알고 계시면 좋고 그다음에 변경 쪽에서 거래가, 중도금, 잔금일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요게 다 뭐하고 관련된 거야? 돈에 관련된 거죠. 돈에 관련된 건 뭐만 된다? 변경만 된다. 이러고 잘 기억해 주시는데 다른 거는 별다른 거 없고 요것만 좀 아셔도 돼요. 문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거래 지분은 뭐도 되고 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정, 변경 모두 다 되는 거 맞죠? 예. 거래가 이거 돈에 관련된 거니까 변경만. 예. 그리고 면적은 둘 다 뭐도 되고 뭐도 돼. 정정, 변경 모두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하나 건너가서 조건하고 기한. 자, 우리가 이제 계약의 조건을 바꾼다. 에? 조건을 바꾼다. 예를 들자면 뭘 바꾸겠나 생각해봐요. 계약의 조건을 바꾼대. 그럼 뭘 바꾸겠나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매매를 했는데 계약의 조건 뭘 바꾸겠어? 거래가를 바꾸겠지 뭐. 그거 말고는 특별히 바꿀 거 없잖아. 예를 들자면 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을 바꾸자 이러고 말이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금액을 바꾸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것도 뭐만 된다. 변경. 기한을 바꾼다는 건 뭘 바꾼다는 얘기냐면 잔금이 이달 말인데 이달 말에는 돈을 못 마련할 것 같아. 그럼 다음 달 5일까지 예를 들자면 그게 뭐를 바꾸겠다는 거야? 기한. 돈에 관련된 기한이니까 이거 변경. 자,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할게요. 계약금, 지급일. 이게 뭐냐면 돈에 관련된 거기는 맞는데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돼요? 30일.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닥쳐서 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며칠 날 신고하려고 하겠어? 딱 30일 날 맞춰서. 근데 100이면 100, 뭐 1000이면 1000 그렇게 신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깜빡 잃어버릴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우리 왜 세금도 말일까지 내야 되는 세금 있으면 그날 잊어버리고 다음날 1일 날 되는 날 생각나는 게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럼 하루 늦으면 어떻게 되죠? 응? 가산세 내야 되잖아요. 그럼 가산세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해? 응? 가산세 내기 싫으면 이것도 과태료 내야 돼. 500만 원.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 미리 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 계약일이 잘못됐어. 계약금이 잘못됐어. 예를 들면 계약일에 관련된 걸 바꿔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하나만 적어볼게요. 계약금, 지급일이나 계약일 이런 거 전부 다 계약에 관련된 거는 정정이든 변경이든 안 해줄 거야. 네? 그러니까 너 그 기한 잘 맞춰서 신고해. 이거 너네가 아무리 바꿔달라고 해도 이건 안 바꿔줄 거야.
정정이든 변경이든 이 얘기예요. 손 못 댄다. 그게 계약금, 뭐 계약일 이거는 절대 손댈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걸 바꿔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느끼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때릴 수가 없잖아요. 작년에 우리 그 본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작년 본시험에 뭐 이건 정정도 마찬가지예요. 원리적으로 정정하고 변경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작년에 냈거든. 그러니까 신고 사항을 계속 내오다가 작년에는 신고 사항을 안 내고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정정은 내용을 바로 남는 거고 잘못된 거를, 변경은 내용이 바뀐 거를 바꾸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언제까지 바꿔야 될 거냐 이거야.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등기 우리 전. 왜 이게 등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냐면 등기가 이미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정정 신청이든 변경 신고든 안 돼요. 왜 안 돼? 이미 등기가 됐는데? 예. 그럼 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뭘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를 바꿔야지. 그죠? 이때는 정정 신청할 게 아니라 등기를 바꾸려면 무슨 등기 해야 돼? 등기용어로. 경정 등기를 해야지. 이거는 정정 신청이 아니라 등기를 손대려면 경정 등기 해야 돼. 이거는요. 변경이면. 변경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 신고로 안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정하고 변경은 뭐 하기 전에 해야 이게 실익이 있는 거야. 등기하기 전에 해야 이게 실익이 있는 거지. 등기 이후에는 등기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돈 안 들어가거든요. 정정이든 변경은 일절 돈 안 들어가는데 등기를 손대려면 무조건 뭐 들어가? 이건 돈 들어가. 무슨 돈? 응? 등기부에 손대려면 무조건 돈 들어가는데 무슨 돈 들어가지? 에? 등기부. 등기 수수료. 우리 대법원에 내는 거 있잖아. 등기 신청 수수료 무조건 들어가고 기본으로. 그리고 등기부에 손댈 때는 등록면허세 이런 거 무조건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하는 게 맞아. 등기 신청하는 게 하기 전에 하는 게 맞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17번 문제 신고서 작성 옳은 것 뭐 이렇게 물었고 얘도 별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채색 한 번만 잡을게요. 여기다 쭉 연결해서 채색해 주시고 공급 계약이랑 전매 계약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있다 아니면 부가세 없다. 있다. 별표. 그러니까 공급이랑 전매 계약은 부가세가 있는 게 맞아요. 부가세가 있어야 돼. 그리고 면적을 적을 때는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좀 전에 무슨 면적 적는다 그랬죠? 전용 면적, 연면적 아니라. 그리고 매수인 외의자가, 그러니까 매수인 외의자는 개공일 확률이 제일 높죠. 그럼 개공이 뭔가를 이렇게 제출하려면 매수인이 며칠까지 줘야 되고 25일. 그리고 이 기간 안에 제공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이 별도로 이걸 내야 되는데 매수인이 낼 때는 30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은 매수가 개공한테 줘도 되고 이때 주려면 며칠 안에 25일 안에 주고 개공이 직접 매수인이 직접 낼 거면 30일 안에 제공해야 됩니다. 자, 우리 개공의 이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매수인이 25일이 넘도록 자금 조달 계획서, 입주 계획서를 안 주네? 제공을 안 하네? 그러면 개공은 어떻게? 신고를 못 한다? 아니면 이거 없이 그냥 신고한다? 그냥 신고하는 거야. 그냥 신고. 왜냐하면 이거 안 준다고 신고 못하면 개공이 500만 원 과태료 두드러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없이 그냥 할 수밖에 없고 얘가 이제 처벌을 받겠지. 얘가 이제 뭐 이런 거 안 내면 이것도 500 과태료니까. 4번에 종전 부동산은 분양권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별표 되게 잘 걸리는 함정인데 종전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분양권에서 생기지
갖는다는 거예요. 분양권 말고 무슨 권? 입주권에만 종전부동산이 있는 거지. 그래서 종전부동산하고 분양권 이러면 이거는 신규 분양을 얘기하는 거니까 종전부동산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함정을 걸려면 여기다 걸고 뒤에 거는 특별히 함정 안 걸리니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여기 평촌도 이제 1기 신도시잖아요. 여기도. 그쵸? 예,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 상황이에요. 재건축해야 되는데 이 평촌에 가령 16평짜리 주공아파트 있죠? 없나? 18평짜리는 있어, 그러면? 16평짜리 있잖아요, 그죠? 16평짜리 주공아파트.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몇 년도냐면 96년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부동산 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이제 대리 시절에 과장이, 평촌에다가 집을 사더라고. 근데 얼마의 집을 샀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1,600만 원의 집을 샀대요. 주공 아파트 16평짜리를. 너 어떻게 샀냐 그러니까 전세 끼고 대출 좀 받고 해서 샀대. 근데 그거를 거의 한 달 간격으로 계속 사더라고. 그때만 해도 뭐 1가구 2주택 이런 그 규제가 심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왜 사나 이렇게 싶었죠. 근데 마지막 5채까지 사더라고. 저는 그때 따라서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사고 뭐를 했냐면 주식을 들어간 거야. 주식.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엄청 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느 주식이 뜰 건가 이걸 이제 막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력한 대권 주자가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씨가 유력한 후보였어요. 유력한 그 대권 주자였는데.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 어느 기업이 수혜받을 건가를 막 엄청 연구한 거야. 남들은 뭐 살 때? 집 살 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를 샀냐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전라도 사람이잖아. 예. 그래서 호남 기업을 조사를 한 거야. 그랬더니 없어, 기업이. 살만한 게. 뭐 해봐야 뭐 혜태나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혜태는 또 사기는 싫고. 예? 지금 망했지. 그때는 되게 혜태가 큰 회사였어요. 그때만 해도 혜태가 롯데보다 훨씬 큰 회사에 있어요. 예. 그 껌도 다 혜태 껌만 먹고 그럴 시절이었어요. 하여튼 그런데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열심히 조사를 해보니까 딱 하나 걸리는 게 전북은행이 눈에 보이더라고. 전북은행.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금을 전부 전북은행에다 올인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전북은행을 다 샀는데 한 1년 있다가 IMF가 터지네.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주가 제가 전북은행 평균 매입가가 7,400원인가 그래. 지금도 기억을 해요. 왜냐면 지금도 못 팔았거든. 근데 지금도 뭐 한 3,000 몇백 원밖에 안 돼. 그게 벌써 한 3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반도 안 되는 거야. 아파트 산 사람 어떻게 됐겠어?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예, 선택을. 예. 그때 한번 부자 못 되고 제가 여기 이제 한 몇 년 전이야. 한 7년 전, 8년 전에 강의할 때 그 어떤 분이 여자분인데 한 50대 초반 정도 된 여자분인데 삼성전자 직원이었다가 퇴직금 뭐 이렇게 받고 이제 이렇게 은퇴하고 뭐 이 공부를 하러 나오신 수험생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좀 약간 친해져가지고 저한테 뭘 자꾸 사라고 그러더라고. 뭐 사라고? 예? 아니, 삼전 말고. 비트코인을 사라고. 그래서 이제 권유를 한 거야. 근데 제 기억에 그때 비트코인이 1달러 몇 센트 정도 했었어요. 1달러, 진짜로 1달러 몇 센트 정도. 근데 자기는 그 삼전에서 명퇴할 때 받은 퇴직금 있잖아요. 꽤 많이 받는데 그거 다 비트코인에 다 들어간 거야. 제가 속으로 미쳤다 그랬지. 예.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실물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걸 또 따라서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저기 수험생 중에. 한 7, 8년 정도 됐던 것 같아. 그게 10만 달러가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10만 배 이상 뜬 거예요. 그 사람 지금 뭐 하는 줄 알아요? 임대업 해요. 건물을 몇 채를 샀어. 그래서 건물을 사가지고 그 현판식 같은 거를 하고 그러거든. 예, 그럼 저한테 오라 그래. 예, 예.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예. 그럼 제가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가야지. 왜냐면 신분이 바뀌었는데 예, 오라면 가야죠. 예, 무슨 빌딩 이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분이 아예 바뀌어버린 거죠. 그때 부자 못 되고 두 번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억울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여기도 그 분양권, 뭐 입주권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종전 아파트 부시면 분양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입주권 받는 거야. 입주권. 근데 예를 들면 16평짜리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좀 큰 것도 있잖아. 여기 큰 것도 있지 않나요? 평수가? 네. 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가격이 커지겠어요? 권리 가격이. 그죠? 이게 커지면 이거하고 연동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16평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30평짜리 받으려면 추가 지급액을 좀 어떻게 해? 많이 내야 돼? 적게 내야 돼? 많이 내야지. 근데 큰 평수 갖고 있는 사람은 적게 내거나 안 내거나 오히려 돈을 받거나. 그러니까 이게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런 개념이 되려면 여기를 무슨 건으로 줘야 돼? 입주권 이렇게 줘야 된다. 네. 여기 16평짜리 주공아파트 지금 시세 얼마나 가요? 5억 6억? 네, 그러면 1,600만 원에서 5억 6억이면 엄청나게 올랐네. 많이 올랐네. 그죠? 네, 엄청나게 올랐네. 근데 그거보다 비트코인이 더 아깝네. 네, 비트코인이. 자, 4번은 그래서 틀렸고 5번 개공이 거짓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했다. 이게 뭔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거짓 신고. 그러면 이건 얼마로 끝나지 않아요? 500만 원으로 끝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줘야 돼?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으로 줘야 되겠죠? 예. 얘는 그러면 옳은 거는 뭐가 옳은 거예요? 3번. 예, 3번이 예, 오른편에 예, 들어가네요. 예. 자, 이제 넘어가시고 18번째 우리 부신법에도 금지행위가 있는데요. 얘는 아직 우리 본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금지 행위가 있는데 몇 개냐를 찾아보라는 얘기죠. 개공한테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해달라고 뭐 하는 거? 요구, 그다음에 조장, 방조 이런 거 다 금지 행위예요. 요구, 조장, 방조 이런 거는 뭐 그냥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아닌 자 자리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자, 일단 신고 의무자가 누군지를 한번 여기다 적어봐 드릴게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이 누구야? 개공. 그 다음에 국가, 그리고 당사자. 그래서 개국당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개공, 국가, 당사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의무자가 아닌 자래. 그러니까 개공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닌 자가 신고를 할 일이 뭐 있냐?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법무사가 타인을 위해 법률 사무를 우리 해줄 수 있잖아요. 얘네들이 거짓으로 신고하면 얘네도 처벌을 하는 게 맞아? 아니면 처벌 안 하는 게 맞아? 처벌을 해야지. 그렇죠? 얘네도. 의무자이든 의무자도 아니든. 그러면 얘네를 처벌을 하려면 이거를 무슨 행위로 규정을 해놔야 돼? 금지 행위로. 그래서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한다? 이거 금지 행위예요. 그래야 처벌할 수 있지. 그러면 얘를 좀 지워볼게요. 아닌 자가 말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했대. 이거는 원래도 뭐 아니어도 금지행위 아니어도 원래 처벌할 수 있으니까 이건 금지행위가 아닌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다시 한번 아닌 자를 처벌하려면 얘네가 뭐여야 해? 금지행위여야 아닌 자를 처벌할 거 아니야? 근데 아닌 자를 주우면 뭐만 남아요? 의무자가 거짓 신고했다. 이거는 무슨 행위가 아니어도 금지 행위가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으니까 의무자가 거짓 신고하는 건 금지 행위가 아니라고요. 왜? 처벌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아닌 자만 금지 행위예요. 인자는 금지 행위 아니다.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요. 1번 그게 여기 나오는 거야. 개공이. 개공은 뭐예요? 신고 의무자잖아. 얘가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거는 제껴야 돼. 금지행위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뭐뭐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 나오면 이건 뭐예요? 허위. 허위에 의한 신고는 무조건 금지행위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허위는 누구나 누구에게나
금지행위.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신고 의무자든 신고 의무자가 아니든 누구나 허위 신고하면 금지행위로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뺐으니까 4개. 4개가 금지행위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2절에 주택임대차 신고. 별 하나만 잡을게요. 얘 본질은 뭐냐면 특정 지역인데 시군, 자치구 내에 있는 주택을, 그쵸? 네. 보증금 얼마, 차임 얼마. 보증금 6천, 차임은 30만 원. 뭐 할 때? 초과할 때 뭐 해라? 신고해라.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의 본질이죠, 뭐. 자, 맨 앞에 특이 뭐예요? 특별. 아까 제가 말했던 지역. 세종시. 세종시가 뭐야? 특별자치시. 두 번째 특은 특별자치도. 특별시 말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가 보통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 들어가고, 안양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아니잖아요. 뭐 그런 시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군은 어디랑 어디 있는 군. 경기도 아니면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자치구라는 표현을 쓰는 데는 어디랑 어디를 자치구라고 얘기하죠. 특별시랑 광역시 밑에 있는 구. 그러니까 자치구라는 거는 구청장을 우리 투표로, 선거로 뽑는 지역을 자치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이 신고 지역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뭐 때문에? 자치구. 서울은 25개의 구가 있는데 다 자치구니까 서울도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보증금은 6천에 월 30이고 요거 뭐 할 때만? 초과할 때만. 요거 우리 63 하면 우리 구구단으로 하면 우리 숫자로 된 6 있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이거 신고하러 갈 때 얼마나 짜증나겠어. 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63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 할 때? 초과할 때만 신고한다. 초과할 때만 신고한다. 틀린 거. 두 신고 모두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는 개공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틀렸죠. 무슨 신고는 우리 개공하고 아예 관련 없는 거야. 이 주택임대차 신고는 개공하고 관련 없어. 개공하고 무관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의무자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개공은 무슨 신고만 하면 되는 거야. 부동산 거래 신고. 이건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러니까 두 신고 모두 이러면 틀리는 말이죠. 2번. 두 신고 모두 신고 기한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건 맞죠? 얘도 30일, 얘도 30일 안에 해야 되는 거고. 3번. 두 신고 모두 신고관청은 물건 소재지. 맞아요. 물건 소재지 시공구, 신고관청. 4번. 두 신고 모두 외국인도 신고 의무자이다.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 심지어 주택임대차 신고 다 해야 되나? 외국인도 해야 돼요. 그래야 외국인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5번. 두 신고 모두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안 하면 얼마? 500.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를 안 하면 100. 요거 우리 채색 별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하면 500인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누가 해야 되는 거지? 임대인, 임차인. 아니, 둘 다 같이 하는 거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근데 거기에 임차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세게 못해. 우리 이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보는 거고요. 제일 약한 얼마? 백화태료. 우리 부신법에도 얘가 제일 약하잖아. 과태료로 따지면. 주택임대차 신고만큼은 세게 할 수 없다. 자, 2번 주택임대차 신고 틀린 것 이랬고요. 이 신고는 원칙 개공이 해야 한다. 틀렸네? 개공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누가 해야 돼? 거래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주택 소재지 관할하는 신고관청. 맞죠? 3번 임차인이 무엇을 하면?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입신고하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거 간주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서 임대차 신고를 하잖아요. 이것도 채색 잡아줘. 임대차 신고를 하면 무엇 받은 것으로 본다.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근데 이거 되게 많이 질문하는 항목인데 전입신고하면 임대차 신고 한 것으로 본대요. 그러면 이걸 한 것으로 보니까 결국에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것만 하면 모든 게 다 의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아니고 각각 의제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주택임대차 신고 의제. 반대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의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거 했다고 다 의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확정일자는 결국에 뭐를 이렇게 우리 찍어주는 거지? 그 스탬프. 어디다가 찍어줘 확정일자를. 계약서.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이 꼭 나와줘야 돼. 뭐에 한정하여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야 돼. 그래 이걸 찍어주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걸 안 내면 확정일자 어디다 찍어줘? 찍어줄 데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이거는 이제 임차인이 이제 여기에 의무자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과태료 금액은 가장 낮게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3번은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는데 요거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작년에 거의 이거하고 유사한 거의 뭐 아주 유사한 문제 하나 적중이 됐었고요. 지역과 조건을 가지고 신고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 건지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기 신고 지역이에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서울 때문에 아니면 강남구 때문에? 요거 때문에. 강남구가 자치구잖아요. 그리고 5천에 300이래. 5천에 300. 그럼 이거 신고해야 되나? 왜? 30만 원 초과. 30만 원 초과. 그럼 기업은 신고하는 게 맞네? 자, 그러면 니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치원읍이라는 지역이 실제 있어요. 조치원읍. 자치시에 읍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신고 지역이에요, 아니에요? 맞아. 조치원읍 때문에 아니면 특별자치시 때문에. 요것 때문에 신고하는 게 맞아요. 조치원읍은 의미가 없어. 근데 제가 요거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아파트 분양권일 임대차를 줄 수 있나? 분양권인데 임대차를 한대. 어때요, 여러분? 가능하겠다?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면 제가 문제 잘못낸 거지. 그러니까 등기 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파트가 다 지어졌어. 다 지어졌는데 아직 뭐는 안 했어. 등기는 안 했어. 근데 등기를 왜 안 했어? 입주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정답이야. 잔금을 안 치러서. 그러니까 이 아파트 분양권을 뭐를 줘? 전세를 줘. 그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 치르는 물량이 보통 한 4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0세대잖아요? 그럼 한 400세대가 전세가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 임대차가 나오는 거야, 원래가.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이 가장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새 집을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근데 뒤에가 보면 6천에 30일에 6천에 30일에 그럼 신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초과하지 않으니까. 이거 제껴야 돼. 제껴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수원시 8달구까지 해서 신고 지역 인지 한번 보세요. 뭐 때문에? 이 시로 끝나니까 무조건 신고해야 돼. 여기 8달구는 비자치구니까 의미 없고 시가 신고 지역이잖아. 다가구 주택이니까 전세 1억 5천 어때? 신고해야 돼. 6천 초과하니까. 6천 초과. 제주 특별자치도인데 제주도는 전역이 신고 지역이에요. 특별자치도니까. 그러면 다세대 주택인데 3천에 월 50만 원이래. 50만 원이면 얼마 초과? 30초가. 그럼 얘는 신고해야 돼. 자, 평창까지만 달라 끊고 신고 지역인지를 한번 볼 건데 여기다가 우리 요거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요쯤에다 적읍시다. 특별자치도가요. 갑자기 많아졌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주가 있고
강원이 있고 전라북도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 강원특별자치, 그리고 전라북도 특별자치, 전북특별자치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예산 배정 같은 거 받을 때 혜택이 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주도는 단층제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상 단층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제주도가 하나의 지자체라는 거야. 근데 사실 제주도가 크잖아요. 응? 크다고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육지에서 보면 위쪽은 무슨 시, 아래쪽은 무슨 시. 응? 위쪽은 제주시, 아래쪽이 서귀포시 이렇게 갈라놨잖아. 이게 뭐죠? 지자체예요? 지자체 아니야? 지자체 아니야. 이거를 행정시라고 얘기해. 그냥 비자치시. 예. 그러니까 제주도는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이 선거로 이렇게 선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제주도 지사가 그냥 임명하는 거야. 너 해. 이렇게. 뭔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제주도는 그게 하나의 지자체야. 그러니까 제주도 이러면 이 서귀포시는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는 그냥 제주도에. 여기는 신고를 어때? 해야 되는 거야. 제주도니까. 서귀포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니까. 근데 요 두 개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요 성격이 좀 다른데 어떤 성격이 다르냐면 강원도, 전라북도는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살아있어요. 이거를 중층제라고 해. 지방자치법 용어로 중층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주도 안에, 강원도 안에 시들이 많잖아요. 뭐 원주시, 뭐 속초, 강릉, 뭐 많잖아. 또 강원도 안에 군도 많다고. 여러 가지 군. 그런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제 다 살아있어요.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라북도도 시도 있고 군도 있잖아요. 다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이거를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기보다는 이 다음 게 중요한 거야. 요 두 개. 예. 그러면 제주도 말고 강원도나 전라북도가 혹시 시험에 나오면 아주 어렵게 주는 거야. 이걸로 판단하지 말고 이걸로 판단해야 돼. 뭘로? 평창으로. 평창은 뭐예요? 군지역이잖아. 군지역은 뭐 아니면 뭐 안에만 신고하는 거지? 경기도 아니면 광역시. 근데 여기는 경기도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끼는 거야. 7천이라 하더라도. 이해되셨죠? 예. 무조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원도하고 전라북도는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냥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우리 신고해야 되는 게 모두 몇 개인가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3개? 예. 자, 하나만 더 가볼게요. 우리 4번. 주택임대차 신고 사항을 모두 골라라. 뭐 이랬는데 일단은 얘는 아직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어요. 우리 본 시험에. 근데 이제 읽어보면 신고해야 될 만한 항목인지 아닌지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들어가야 될까요? 예. 목적물의 현황 같은 것도 어때? 들어가야지. 그리고 보증금 얼마냐, 월차임 얼마냐 이것도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에서 이 임대차 신고를 받는 가장 궁극의 이유는 뭐 때문에 받는 거야? 이거 알으려고, 이거 알아보려고 신고 들어가야 되고, 계약 날짜, 계약 기간. 보통 우리 이제 뭐 국민 혹은 시민들이 주택 임대차를 몇 년으로 하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응? 국가나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주택 임대차를 몇 년으로 하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면 안 되는데. 궁금해야지. 왜냐면 이걸 안 궁금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주택 공급 시기를 놓치면, 그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 전전전 대통령 짱 나는 거야. 우리 예전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 부동산 가격이 어땠어요? 폭등했지. 예, 근데 얼마나 폭등을 했냐면 대책을 27번을 냈다고. 부동산 대책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려고 27번이나 대책을 냈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응? 대책을 내든가 말든가.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갔지. 특히 어디에? 수도권 지역에. 그러니까 못 잡는 거예요. 27번이나 대책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대책을 내고 있는데도 집값은 어때? 못 잡지. 예. 왜 못 잡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놓쳐서 그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국가가 통계를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런 통계. 무슨 통계냐면 몇 년도에 전세 만기가 몇 세대나 만기가 되는지를 물은 거야. 국가가. 그러니까 전세 만기가 가령 뭐 2030년도에 임대차 만기가 60만 호 정도가 수도권에 나온다. 근데 보니까 전세 물량이 30만 호밖에 없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임대주택을 공급해줘야지. 그걸 안 했던 거야. 국가가. 그러니까 이런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 같은 것들을 행사를 했는지도 국가가 잘 통계를 잡아야 돼, 말아야 돼. 잡고 있어야지. 왜냐하면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했다는 얘기는 몇 년을 더 살겠다는 거야. 2년을 더 살겠다. 그리고 이 계약갱신 요구권의 이 보통 행사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사율이 지금이요. 거의 90% 육박해요. 지금 특히 수도권에서는 뭘 의미할까요? 이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뭘 의미하는 거야? 없다는 거야. 전세 갈 집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이게 낮으면 이사 갈 집이 많으니까 옮겨 다니는 거지,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게 90%가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국가가 통계로 받고 있는 거죠. 이거 당연히 이래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기역에서 미음까지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이해가 중요하다. 네. 자, 여기 보면 개공의 인적사항도 신고해야 되고, 그죠? 소공의 인적사항도 신고하라는 거야. 그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개공과 소공의 인적사항을 누가 신고하는 거야? 이 신고를 누가 하는 거야? 개공이랑 소공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당사자가. 그 얘기죠? 그럼 이거를 왜 신설했겠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없던 거 만들어진 거거든? 신설을 했다고, 이 제도를. 국가가 왜 이거를 신설했겠나 생각해 봐요. 응? 전세 사기 치고 개공이랑 소공이 튀면 못 잡거나 늦게 잡을 거 아니야. 이거를 신고를 안 받으면. 그럼 이걸 신고를 받기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작년부터. 그러면 이제 뭐 하기가 좋아? 이 사기치고 튀면, 이 잠적하면 얘네 뭐 하기가 좋아요? 잡기가 좋잖아. 인적사항 받으니까. 그래서 검거를 빨리 하게 되고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나중에 뭐가 되어서, 소공이 되어서 전세 사기치면 바로 잡힌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걸리면 사기죄예요. 전세 사기니까. 그러면 한 번만 걸리면 뭐? 자격 취소야. 사기죄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사기는 몰라도 이 주택 전세기 같은 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오는 데미지가 엄청 크다라고 기억하시라고. 아까 소공의 성명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이게 유일하게 들어가는 거야. 소공의 성명은 여기에서만 들어간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6개 다 신고 사항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다.